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북경협경제연합회 동방영망 회장님을 모시고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동방영망 회장님은 지난 시기에 북한에 직접 공장을 지으시고 제품을 생산하셔서 국내에 수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장은 언제 만드시고 언제 폐쇄되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002년도에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었고요. 2002년도에. 그래서 2010년까지, 오사조치 이전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류 공장을 했습니다. 의류. 네. 그래서 오사조치 2010년 5월 24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2년 하신 거네요? 그렇죠. 2년 좀 넘게 했죠. 그 전에 이제 공장 설립 때문에 들락날락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 그 회장님하고 같은 시기에 북한에 공장을 지은 그런 회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그동안 보장을 좀 제대로 해줬나요? 네, 그동안 13년 동안에 한 4번 정도 대출 지원 자금 했는데 네.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지금 남북 내륙 경협기업 피해 보상 특별법이라는 거를 네.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북한에 직접 내륙에 투자를 한 회사 말고도 개성공단은 해체된 이후에 보상이 똑같이 진행되었습니까? 예, 같은 경협인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개성공단은 123개 업체입니다. 네. 123개 업체에 1차로 5,200억, 그 다음에 추가로 700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토탈 5,900억입니다. 그럼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7, 80%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내륙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이 안 됐다는 거죠. 예, 내륙 경협들은 결과적으로 약 한 45%. 금강산이 기업들이 거의 금강산 투자 기업들이 45%. 네.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거의 한 80%. 이렇게 됐는데, 우리 평양 내륙 경협 기업들은 45%밖에 못 받았습니다. 보상법이 통과되려면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이 이게 폐쇄적이어서 잘 협조를 해야 할 텐데, 될지 모르겠네요.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죠. 그래서 결렬된 이후에 그 전부터 유엔하고 미국이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이나 이런 교류가 전혀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그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노이 회담 이전부터 유엔 제재가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남북 경협을 하지는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유엔 제재 품목에 의류, 수산물, 농산물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경협을 할 수가 없었고요. 13년 동안 지금 완전히 손을 못 대고 있죠. 못 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 단체에서 안동에 4층 건물 6평짜리 2동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북상품 무역관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상무역에 대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진짜 삼국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8월 달에 이제 개관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최근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이렇게 지난 정부와 달리 두 차례 남북 정상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지금 이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북이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한민족이라는 그 단어조차 쓰는 걸 거부하고 남북 관계가 그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다 이렇게 이제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남북 화해 협력에 앞장서 왔던 그 민간 협력 기구들이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그다음에 민화협, 또 제가 관련하고 있는 당군민족 평화통일협회, 저희는 개천절 때 이제 당군동에서 공동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 그런 단체들을 다 일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이 지금 남북 관계가 그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실은 지난 시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박정희 그 정권 때七4남북 공동선언, 자주평화민족 대단계로 하는 그런 그 커다란 그 통일운동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관계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고 많이 수기하고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평화의벽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남북이 너무 핵 문제에만 몰입하지 말고, 물론 핵 문제는 당연히 대화에서 풀어야 되지만은 이 문제에 제한하다 보니까 남북 관계 아무런 그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는 해결하되,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과제는 반드시 해결하되, 이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그 남북이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남북이 신뢰관계를 좀 회복하고, 신뢰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군사적인 그 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관계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다. 서로.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면서 좀 그 훈련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회복해서 그 어떤 다른 그런 그 경제 교류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국과 대만은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처럼 군사적인 긴장 관계에 처해 있고 대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민간 교류, 자유롭게 민간 교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교류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엔과 미국의 그런 대북 제재의 국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거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좀 경제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의 활로를 찾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군사적인 관계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이고 미국의 차원에서 같이 흘러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핵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핵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에 대한 군비 정책은 세계적인 협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를 갖고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네. 그럼 그게 장기적으로 해결될 방안을 찾을 때까지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가 됐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민족이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 분단되어 있는 국가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혼합으로, 한민족의 그 틀 안으로 혼합을 시켜서 대화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포옹을 하느냐, 이것은 민간단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없고 정말 그 물질적인 색깔이 없고 지금 한민족 간에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장사를 해서 서로 이익을 맛보고, 또 북한은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하고 우리는 내수시장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 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꾸 뭔가가 그 민간 단체라든지 민간 남북 경협인들을 차단을 시키고 압력을 주고 절단을 시켜 놓으면, 과연 이게 핵 부분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간파를 해야 되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 그때도 북한 거를 갖다 먹었어요. 홍콩을 경유해가지고 감자, 고등어 다 갖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실질적인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가 못 살 때와 잘 살 때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정부는. 이제 민간인들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얼음을 녹이게 만들고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기업인들이나 경협인들은 유엔 제재가 있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그 품목이 제재가 없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저는 2년 이내에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문제라도 좀 가까워질 것이고 민간인들끼리는 더 신뢰가 생길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저는 아주 강하게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잠깐 그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8월 초에 중국의 단동 지역에서 4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 상품 전시회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아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참관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요거 관련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고 중국 자체에서도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중국에 있는 조선족 단체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조선하고 협의를 하고 중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 기업들이 약 한 100여 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13년 만에 처음 이제 한번 지금 오이사조치 이후에 한번 좀 참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흙이 묻었던 도라지나 버덕이나 이런 걸 수출하던 것을, 쌍갑을 수출하던 것을 이제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의 원칙론으로 지금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볼 겸, 또 저희가 남북상품관을 1관, 2관을 8월 달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좀, 기업인들이 좀 같이 가니까, 가서 좀 보고, 또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의논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8월 2일 날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4개국 전시회 참관하시는 게 남북 경제 교류에 좀 그 어떤 출구가 될 수 있기를 좀 기원하고요. 지금 사실은 남과 북이 이렇게 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보도를 보면은 일본의 기사 총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이렇게 보도를 접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사실은 그 지난 시기 우리 6.25 전쟁 때도 그 말하자면 6.25 전쟁 때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경제가 말하자면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그 한반도의 어떤 그 분단 상황에서 여기서 긴장이 제고되면서 전쟁을 일본이 다시 또 원한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이 대화의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남북 연락사무소도 북이 일방적으로 파괴했고, 뭐 우리가 뭐 수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은 전화도 다 폐쇄되었죠. 그래서 그 설사 북한하고 남북이 과거 같은 그런 그 대화 협력을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대화의 그 통로는 개설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전에 남북 경제인들이 그 교류에 나서는 것, 이것이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제재, 이런 그 기조나 거기에 규정하는 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통일부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지난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북한하고 교류하고 뭐 만나고 이런 거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하여튼 남북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이나 경제 교류에 대해서 장려하고 대표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에 8월 달에 가시는 그 상품 전시회, 이것이 좀 우리 오랫동안 피해를 본 우리 북한의 교류와 협력했던 그 경제인들이 경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다